지금부터 2011 SS 캐주얼 의류 제품 분석 및 정보 제공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의료산업협회 산업진흥팀 김왕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저희 한국의료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11 SS 캐주얼 의류 제품 분석 및 정보 제공 설명회로서 2006년부터 지금 연수로는 5년간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 횟수로는 지금 8회째입니다. 이렇게 올해 이 사업이 유지된 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처럼 적극적인 어떤 응원이 있었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 및 샘플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많이들 하시고 이로써 해외 바이오들의 어떤 수출 신장 및 샘플 구매 절감의 효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간략히 저희 한국의료산업협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1962년도에 의료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조합으로 출발하여 국내 의류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서민커트 협상 조율을 통한 수출 증대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3년부터는 기존 수출조합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여 영칠공이 국내 의료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전문단체로 재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협회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제협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공제협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반 구축 사업의 6대 분야 사업에서 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로 국내 공제협 인프라 구축 사업과 두 번째 일감 연결 지원 사업, 그리고 네 번째 ODM 개발을 위한 의료 샘플 제공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세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봉제업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2009년도 전국 봉제업체 실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작성한 통계청에서 작성한 전국 사업체 명부 한국표준산업분류 C14 코드 24,000여 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약 1,306개의 설문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1,306개의 봉제업체 중에서 서울에 약 50%가 몰려 있고요. 부산과 대구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에 약 10%씩 봉제 공장이 집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306개의 업체 중에서 종사자 수는 52,000명이었고요. 종사자 연령을 보니까 40대에서 50대가 약 75%, 종사자의 20, 30대는 약 15%에 불과해서 종사자의 고연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5인 이하의 사업장이 85%에 육박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이, 의료 생산 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생산기지에 이전해감에 따라서 국내 봉제업이 굉장히 열악한 지금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2010년도 전국 봉제업체 시설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데요. 봉제업 지원 대책을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이들 고려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봉제업의 국내 각종 현황 지수를 제대로 도출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봉제업체들이 심각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감 연결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제공장 검색 엔진을 저희 봉제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오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찾고자 하는 국내 봉제공장의 해당 지역과 생산 품목을 깔끔하게 디자인되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봉제업체 실조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다시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정확한 봉제공장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제 클러스터 사업장 견학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중랑, 성동, 동대문 패션 지원센터를 지금 개관을 했고 올해도 한 2-3개 정도 봉제 클러스터 사업장을 만들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지식경제부에서도 똑같은 지금 클러스터 사업장을 동대문에 지금 개소할 예정인데 업체 관계자들도 괜찮고 지자체 공무원들, 디자이너, 또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이런 봉제 클러스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클러스터 사업장이 얼마나 쾌적한 도심 환경, 도심 빌딩 안에 구축되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고 또 직접 생산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봉제 산업의
좀 나아갈 방향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한번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봉제업체 소칭페어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봉제공장 검색 엔진은 온라인 상에서 일간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도 봉제업체들이 좀 오더 수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계획한 사업인데,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패션 소싱페어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 있으면 저희 협회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초에도 대구 패션페어에 저희가 똑같은 참가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붕대종합 정보 안내서인데요. 여기는 의류 패션 포함해가지고 좁게는 봉대, 넓게는 의류 패션 포함한 각종 교육 사업 또 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총 실을 생각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이 관심들이 많은데 특히 노동집약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의류 봉대 산업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협회에서 지난 2월 25일 날 법무부 교정본부와 MOU를 체결했는데 수영자 기능공들을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세터민이라고 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했을 때의 고용 지원금을 급여의 2분의 1까지 지원을 지금 하는 방안이 통일부하고 지경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나 저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ODM 개발을 위한 의류 샘플 제공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 설명의 이름처럼 예전에는 캐주얼 의류 제품 분석 및 정보 제공 사업이었습니다. 별도의 정부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봉제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하나의 소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따가 마켓 트렌드 분석할 때 이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2월 말부터 3월까지 유럽과 미국 4개국에서 니트, 스웨터, 우분, 아동 포함 250점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옷들이 지금 그옷인데요. 지역별 구매를 잠깐 보시면 뉴욕이 34%, 파리가 31%, 밀란이 9%, 런던 26%고요. 품목별로 구매 현황을 보시면 탑이 47, 바텀 15, 아우터 23, 키즈 15%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기 전시되어 있는 샘플 포함하여서 저희 협회의 샘플 정보실에는 약 2,700여 점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언제든 저희 협회에 방문하셔서 많이들 이렇게 빌려가셔서 여러분들 제품 개발에 많이 활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gallery.kaya.or.kr에서는 샘플 정보실 보유 제품에 대한 이미지 및 상세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활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랑 패션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랑 패션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약 30억 원을 들여서 중랑구 망우동 상봉터미널 근처에 이안빌딩 8층, 9층, 10층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10개의 봉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지금 위탁 운영을 2011년 12월 32일까지 저희가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 시설은 클린 공동 사업장 10개, 그다음에 교육실, 쇼룸 상담실, 그리고 특수 공용 장비실, 그리고 재단실에는 캐드캠 고가의 캐드캠 장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디자인 창작 지원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랑 패션 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세 봉제업체의 어떤 경쟁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 및 생산 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공용장비실과 첨단 재단실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보유 구축해 놓은 장비인데요. 전자주 구멍기나 자동 전자단지 다리기 등 업계 일반 업체에서는 좀 구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들 14종 23대를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중랑 패션지원센터 활용 안내를 보시면 내방 작업이든 또 무료로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실려 있습니다. 이걸 꼭 참조하셔서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고가의 좀 기능 좋은 이런 기기들을 많이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는 지금 8개의 의류봉제업체 그리고 1개의 재단실 그리고 하나의 샘플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업체들은 저희가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많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했고요. 또 이러한 공용 장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업체보다 좀 저렴하고 좋은 기술로 의류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의류 제조업체들이 저희 중랑의 입주업체들 좀 많이 활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입니다. 올해 지적권 보호 사업의 지금 3대 주요 사업은 첫 번째 글로벌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인데요. 이를 위해서 단속 및 조사 활동 그리고 업계 관련 모니터링과 원산지 예방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요. 이를 위해서 상표 사전 사후 관리 및 각종 법률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 및 실태조사 정보 제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매 패션업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인식전환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통상협력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중점적인 사항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 지금 기획조사팀에서는 국제통상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WTO, DDA 및 각국과의 FTA 협상에 참여하여 업계 운영이 과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한국 EU, 그리고 한국 아세안 FTA, 그리고 한국 인도 세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WTO 통일 원산지 협상, 아태 무역 협정, 한국 호주 FTA 등 주요 국가의 자유무역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국 섬유제품 유망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호주네스트 춘추계를 지금 연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춘계 경영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분간 11 SS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으며 후 약 1시간 정도 마켓 트렌드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자료 중에 한 장짜리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 설문지를 토대로 앞으로 8월, 9월에 지금 FW 다시 의류 샘플을 구매하러 가는데 여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으시더라도 많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저희가 따로 수거할 때 반드시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협회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설명회를 갖겠는데 강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맡으실 분은요. 제일모직과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의류팀에서 디자이너를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랄프로렌과 링키즈 코리아에서 컬러 코디네이션 및 컬러 이미지 메이킹을 강의하시고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패션 아카데미에서 패션 비즈니스 과정과 패션 창업 과정을 강의하고 계시는 신혜경 컨설턴트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스프링 썸머 캐주얼 의류 제품 분석 및 정보 제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부는 디자인 트렌드고요. 2부는 마켓 트렌드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트렌드입니다. 디자인 트렌드는 오버뷰와 테마, 컬러, 프린트 패턴, 패브릭의 5가지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렌드 스트림을 살펴보면요. 기존에 이전에 0910 FW부터 저희가 설명회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0910 FW 시즌의 키워드는 불황에 대처하는 새로운 룰을 규정하다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트렌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2010년 SS에는 시간과 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유니버셜을 키워드로 제시해 드렸었고요. 2010년, 11년 FW는 양극단으로 벌어져 있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리포맷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내년 2011년 SS의 키워드는 뉴 에디션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경제 불안과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기존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간결하게 편집하고 새로운 컨셉을 창조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에디션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새롭게 컨셉을 창조하는 에디터로서의 어떤 자세,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스프링 서머의 그 테마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테마를 항상 제시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테마인 미니멀 스포티즘 부분은 2010년 SS에는 미니멀하고 스포티즘적인 부분으로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었었다면 2010년, 11년에는 유틸리티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에스닉 테마 부분에서는 라틴과 어떤 아프리카의 이미지가 에스닉 모드에서 강하게 부각되었었다면 2010년, 11년 FW에는 노르딕 감성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 빈티지 느낌을 살펴보면은요, 2010년 SS의 클래식은 뭐 꽃보다 남자라던가 우리가 프레피 룩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경쾌하게 전개가 되었었다고 한다 그러면 2010년, 11년 FW에는 이것들이 좀 더 드레스업되고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영과 팝의 이미지를 보면은 좀 빈티지한 아메리칸 감성의 빈티지한 아메리칸 감성과 어떤 빈티지한 아메리칸의 약간 희미한 느낌의 그런 감성들이 그 2010년, 11년 FW에는 그 락적인 느낌의 펑크 스타일로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테마들이 2011년 SS에서는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니멀 부분은요, 스마트하게 어레인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를 바디 매핑이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신체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스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지역, 라틴이나 아프리카, 노르딕 같은 특정한 지역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부각되게 되고 이것들이 좀 더 모던하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아키올로지스트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테마를 보면은요, 이 부분들은 5, 60년대의 어떤 빈티지한 감성과 그 다음에 에드워디안이나 빅토리안 감성과 같은 그 클래식한 감성들이 좀 하이센스하게 그리고 빈티지 5, 60년대의 빈티지와 같이 믹스 매치되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된다라고 하는 빈티지 컬렉터라고 하는 테마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팝 부분은 프레시 믹싱이라고 하여서 50에서 80년대의 그런 이미지들이 좀 더 젊은 감성으로, 아티스트 감성으로, 팝적으로 그런 식으로 밝고 경쾌하게 믹스 매치되는 해피 몽타주 컨셉으로 제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 에디션은 어떤 기존의 자료들과 재료를 연구하고 잘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절제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미니멀리즘으로 재해석이 되거나 하여서 어떤 퓨전이나 크로스오버가 아닌 새로운 something new를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테마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디 매핑입니다. 바디 매핑은 기존의 미래적인 키워드들이 좀 더 인간의 신체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나 선, 면 같은 것들이 좀 더 평평한 2D의 구조,
거기에서 신체의 관절의 느낌들과 같이 연결되어서 다양하게 조합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거는 좀 더 미래적인 어떤 그 컨셉에서보다도 좀 더 진보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컬러 팔레트를 살펴보면요. 기존의 단색조로 이루어진 어떤 뉴트럴한 컬러톤의 그레이와 블루분에 여기에 좀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우리 피부색을 표현하는 스킨 컬러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에서 브라운까지 연결되는 이 스킨 컬러와 뉴트럴한 모노크롬 컬러들이 같이 매칭되어서 좀 새로운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스타일 부분에서는 어떤 2D 형태의 2차원적인 형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라펠 부분이 플랫하게 접혀지는 형태라던가 앞부분이 커브가 되는 곡선이 나타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얹어지고 하는 폴딩과 커팅,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지나 소매땀 부분에 어떤 커팅선, 날카로운 커팅선이 들어간다던가 부드러운 곡선의 처리를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이라던가 원추형 또는 나선형으로 확대되거나 돌아가는 느낌의 그런 디테일들이 과장되게 신체 위에 얹어진 듯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해부학적인 어떤 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인체를 좀 더 해부학적으로 가깝게 다가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가먼트 스타일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근육이라던가 갈비뼈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의류의 옷 위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칭적인 구조로 신체 구조를 표현하거나 비대칭적인 부분으로 신체 구조를 표현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를 통해서 활동성을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관절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 인체를 표현하는 그런 커팅 절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고 많은 연구와 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은 스포츠 코드의 믹스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코드는 굉장히 캐주얼해서 많이 응용이 되고 여전히 강한 감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라이트하고 에어리한 그런 아웃도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소재와 스타일들이 캐주얼 웨어에서 같이 적용되어서 믹스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볍고 또한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작은 부피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드 처리가 된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스포츠나 아웃도어의 느낌보다는 어떤 시티 캐주얼의 느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좀 새로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그 발렌시아가의 어떤 컬렉션에서 굉장히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었던 부분인데요. 바디를 지탱해주는 어떤 넓은 끈, 하네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벨트, 끈 장식을 얘기하거든요. 좀 더 넓고 어떤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끈의 개념이에요. 기존의 끈의 개념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컨트라스트 되거나 배색이 되는 그런 강한 컬러를 적용을 한다던가 그 자켓이라던가 티셔츠에 부분적으로 응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신체를 보호하는 느낌들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디테일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디테일 부분에서 볼륨의 부분은 몇 년째 계속 중요한 디테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볼륨 부분도 이제
내년 SS에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좀 소프트한 느낌, 그리고 좀 라운드진 느낌으로 좀 변화가 됩니다. 기존에 굉장히 강한 여성의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좀 강조됐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소프트한 앵글을 주시는 것이 이번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도 이 무릎 부분에 굉장히 라운드지게 돼가지고 타원형의 어떤 구조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팬츠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슬리브라던가 어퍼바디, 그 상체 부분에 볼륨을 주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바디 리포메이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부학적인 느낌에서 어떤 갈비뼈라던가 신체의 머슬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매듭이나 셔링이나 그다음에 절개 느낌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디라인을 굉장히 가로지르는 그런 어시메틱한 그런 절개선, 어시메틱한 느낌의 프릴 장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과감하고 엣지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에서 보여지는 이 테마에 관련된 샘플들인데요. 플레어지고 볼륨이 플랫한 볼륨이 살려지고 그 다음에 그 스커트 부분에 굉장히 기하학적인 패턴이 덧대어지는 레이어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같은 이런 플랫한 느낌의 그 볼륨들을 셔츠, 원피스 아이템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테마는 아키올로지스트입니다. 이 두 번째 테마가 캐주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지고 나무나 돌, 땅과 같은 어떤 거친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이 의복에 그대로 거칠게 표현되거나 또는 심플하게 모던하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에스닉 감성은 어떤 중동 지역의 에스닉 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그 고대 유적을 찾아서 떠나는 어떤 고고학자의 유틸리티 아웃도어 룩과 함께 같이 믹스 매치되어서 올해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컬러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이 테마 때문에 그 내년도 SS가 좀 어두운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얼스 감각이 있는 그런 거친 느낌의 브라운 컬러와 그 다음에 이 사막의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골드 컬러가 같이 매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색감이 들어가 있는 비비드한 딥톤의 컬러들과 오리엔탈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희뿌연 듯한 그런 컬러들이 같이 코디네이션 되겠습니다. 스타일 부분을 살펴보면요. 스타일 부분에서도 아웃도어나 사파리 룩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좀 도시적인 감성으로 어레인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트랩 장식이라던가 벨트 장식 등으로 인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도시적인 감성으로 연출된다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하라, 크로싱 더 사하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중동 지역의 드레이퍼리한 느낌들이 후드, 좀 더 이렇게 확대된 느낌의 후드라던가 그 다음에 몸판에 자연스럽게 드레이핑 되어서 몸을 좀 감싸는 느낌의 그런 디자인들로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모던함을 그리고 클린함을 연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은 프리미티브 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의 그런 그 암석이라든가 흙, 나무 표면의 외관들을 그대로 그 재현한 어떤 그 프린트, 패브릭 느낌들이 좀 더 모던하고 쿨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그 자연적인 느낌, 굉장히 에스닉한 느낌이지만 어떤 한 부분적인 요소들은 같이 코디네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모던한 느낌,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던함으로 코디네이션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은 어떤 중동 지역의 모더니스트를 테마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패턴 부분에서 서로 그 에스닉한 컬러감이 매칭이 된다거나 레이어링 스타일에서 그 중동 지역의 에스닉함을 보여주는 스타일들이 전개됩니다. 이쪽 부분에서도 약간 모던한 스타일과 에스닉한 컬러감들이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벨트라던가 폭이 넓은 그런 벨트를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끈벨트를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레이어드 착장에 부드러운 어떤 그 장식 벨트, 그 다음에 할렘 팬츠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그 중동 지역의 에스닉한 패턴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모던하고 클린한 감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디테일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디테일 부분에서는 굉장히 러프하고 험블한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커팅해서 구멍을 낸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티셔츠에 자연스럽게 패턴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디테일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개 껍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쉘의 그 커브나 물결 무늬 같은 것들을 시폰으로 장식한 이런 로맨틱한 스타일에서의 연출 부분도 디테일로 살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지에서 느껴지는, 사막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모래의 느낌들이 딱딱하게 또는 부드럽게 스웨터 부분에서 연출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고 그 위에 다잉을 하거나 또 이 위에 그 스티치를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한두 가지 작업이 아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가공과 작업들이 하나의 아이템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지한 느낌으로 단순하게는 느껴질 수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공과 그 다음에 손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들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은요, 그 중동의 어떤 드레이퍼리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바지라던가 원피스 부분에 이런 드레이프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떤 발목을 조여준다던가 허리에 벨트 장식을 해준다던가 해서 좀 더 클린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시메트릭한 그런 부분들, 소매 부분은 한쪽 부분은 굉장히 들어지고 볼륨 있게 가고 한쪽 부분은 굉장히 클린하게 커팅이 된다던가 그 부분에 장식을 심플하게 넣어주는 형태, 그리고 바지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이 후드가 굉장히 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티셔츠, 드레스 종류들과 그 다음에 네크에서 자연스럽게 커울지는 것들이 또 허리에서 같이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합과 그 구조적인 어떤 그 형태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자연스러운 형태미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 포인트입니다. 샘플에서도 이따가 보시면 네크와 그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드레이퍼리 되는 이런 그 베스트 형태, 그다음에 그 얇은 가죽에 프린트되어 있는 어떤 중동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스닉한 패턴의 샘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약간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스웨터 부분이라던가 다이마루 부분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계적으로 구멍이 생기는 것들, 그리고 인공적으로 재원단을 어떤 커팅에 의해서 조각내고 그것들을 다시 꼬고 엮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층 구조를 표현해주는 어떤 소재감들, 이런 것들이 이번 샘플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빈티지 컬렉터입니다. 이 빈티지 컬렉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온 이렇게 빈티지 소장품, 아날로그적인 빈티지 소장품들이 그 정교하고 수공예적인 그런 가치를 바라고 있고요. 이것들은 또 젊은 스트리트 스타일하고 같이 코디네이션 돼서 아주 성숙한 드레스업된 어떤 스타일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 컬렉터라고 하는 그 테마는 드레스업된 좀 더 여성스러운 그런 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팔레트 부분은요, 굉장히 디프한 컬러, 그래서 클래식하고 중후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세피아라던가 네이비, 블랙과 같은 그런 디프한 컬러에 약간은 먼지가 낀 듯한 그런 덜한 톤의 파스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아스라한 느낌의 그런 클래식한 감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스타일 부분을 보면요, 스타일 부분에서는 빈티지 크로스오버입니다. 이것은 빅토리안 시대의 어떤 왕실이나 귀족들의 어떤 드레시한 그 캐주얼 코드, 그러니까 드레시한 아이템을 캐주얼한 그 아이템들과 코디해서 믹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캐주얼감을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베일을 레이어링한 스타일들이 보여지는데요. 캐주얼한 아이템에 레이어드 착장에서 좀 부드러운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베일을 프린트 위에 얹는다거나 아니면 데님과 같이 코디한다거나 해서 좀 그 로맨틱한 그런 빈티지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스타일인데요. 노스텔지아 믹스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옷장이나 아주 낡은 그런 그 옛날 옷들을 꺼내 입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것들은 좀 새롭게 캐주얼한 아이템, 베이스볼 점퍼라던가 크롭 자켓들과 같이 코디네이션 돼서 좀 더 캐주얼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과 또 패턴을 코디한다거나 패턴 안에서 여러 가지 단색의 새로운 뉘앙스를 표현해내는 소재 매칭을 한다던가 하는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패턴에 또 다른 패턴을 코디하는 그런 그 패턴 크로스 코디를 좀 주목해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 부분에서 보면은요, 그 레이스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볼륨, 소매들, 그 부분에 약간 컬러감이 있는, 은은하게 비춰올 수 있는 컬러감을 넣어준다던가, 그 다음에 그 퍼프 부분에 좀 색다른 어떤 끈장식으로 인해서 로맨틱한 감성을 살려준다거나, 그리고 플랫한 주름을 소재로 매칭해서 연출을 한다던가, 그리고 베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연출해서 좀 더 로맨틱한 감성을 살려주거나 아주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를 좀 캐주얼한 어떤 여민 장식으로 변화를 준다던가 하는 스타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핸디크래프트적인 요소들이 리폼된 스타일인데요. 그 옛날 옷장에서 좀 꺼낸 것과 같은 좀 오리엔탈 무드의 그런 그 브로케이드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네크라던가
스커트 절개 부분이라든가 스커트의 밑단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리폼된 형태로 레이스나 쉬폰이나 절개선 등을 넣어서 좀 더 새롭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빈티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스웨터와 같이 좀 빅 스웨터에 좀 커다란 세컨 장식을 해준다던가 해서 좀 예스러운 느낌을 좀 모던하게 그렇게 표현된 스웨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에서는 레이스가 사용되거나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요소들의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빈티지한 감성의 그런 프린트와 레이스가 매칭되어 있다거나 좀 볼륨감을 준 그 스커트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따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샘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마인데요. 해피 몽타주입니다. 해피 몽타주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좀 밝고 긍정적인 테마입니다. 컬러라든가 감성 부분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 테마이기 때문에 좀 젊고 자유로운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몽타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피 몽타주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3번 테마와 4번 테마가 약간 빈티지한 감성, 레트로한 감성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요. 3번 테마가 좀 더 어른스러운 테마의 느낌이라면 4번 테마가 좀 더 컬러풀하고 큐트하고 좀 재미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보면은요, 좀 밝고 프레시한 그런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부드러운 형광 컬러들, 그 다음에 마린룩에서 표현되는 네이비에서 화이트, 블랙으로 연결되는 이런 컬러들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타일 부분을 살펴보면요, 미스 블루마린입니다. 이것은 좀 해변이나 해군의 인스피레이션이 돌아와서 40, 50년대 캘리포니아를 연상시키는 리조트 룩인데요. 이게 첫 번째 섹시 세일러에서 보시듯이 이런 어떤 그 세일러 그 티셔츠들이 좀 스키니하고 하이웨이스트 된 팬츠라던가 마이크로 미니 팬츠와 같이 좀 더 섹시한 감성으로 좀 발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엘레강스 크루즈라고 해서 약간 이런 크루즈 감성의 레이스라던가 어떤 볼륨, 복고풍의 볼륨 스커트를 매칭해서 좀 더 엘레강스한 분위기로 새롭게 연출이 되어 있는 그런 코디네이션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은 레트로 골든 유스입니다. 이것은 50에서 70년대 미국 상류 사회의 그 티네이저들의 감성을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그 막 제이콥스의 그 컬렉션, 막 제이콥스의 그 세컨드 컬렉션이죠. 그 세컨드 라인 컬렉션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 두 번째 레트로 골든 유스가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컬렉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감성의 스트라이프나 체크, 도트 무늬가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아이템들과 같이 코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애시드한 팝적인 어떤 컬러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자켓이라던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은요, 좀 그 티네이저의 감성이 좀 아트 감성의 그런 그 원포인트들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그 과감한 어떤 7, 80년대의 루즈하고 자유로운 착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의 베이비 진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 진 자켓에 진 바지를 코디하거나 진 베스트에 진 스커트를 같이 코디한다거나 하는 진과 진을 상하로 세트 착장하는 착장들이 굉장히 예스럽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 착장은 어떤 팝적인 락적인 느낌으로 같이
연출되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좀 더 약간 어긋나고 틀어지고 그런 스트라이프들을 티셔츠 라인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에 좀 어울리지 않게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프린트가 들어간다거나, 벨트와 바지 밑단 부분에 엘라스틱 밴드로 좀 그 마린의 이미지를 살려준 그런 블루머 스타일의 니커 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십걸에서 느껴졌던 그런 어떤 플랫한 느낌들, 그 다음에 큐트한 느낌들, 팝적인 느낌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디테일들인데요. 좀 상류사회에 좀 여학생들이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리를 꼭 조이는 벨트라던가 플랫한 카라, 그 다음에 강조된 단추, 그 다음 그 네크 부분에 좀 확대되어 있는 프릴, 이런 것들이 이 가십걸의 어떤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인데요. 이거는 좀 아티스틱한 감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트롬페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리본 디테일 부분들의 트롬페이를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워크를 한 그런 그 와펜이라던가 드로잉, 핸드 드로잉 같은 것들이 지금 그 중간 사진 부분들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피싱 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켓에다가 베스트인지 머플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강한 어떤 패치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안에 있는 가디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약간 어울리지 않지만 약간 팝적이고 좀 재미있는 뻔한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 매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티셔츠에 컬러 배색으로 베스트에 효과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라던가, 그 다음에 네크라인 부분에 어떤 팝적인 어떤 컬러들이 매칭이 되어 있는 가디건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아트웍을 한 가디건 스타일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레트로한 느낌의 그 원포인트, 러블리한 원포인트들을 샘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테마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 테마를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디맵과 두 번째 테마 아키올로지스트는 좀 인간의 신체를 탐구하고 어떤 자연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어떤 그 탐험가, 보고학자, 그런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면, 빈티지 컬렉터와 해피 몽타주는 오래돼서 내려오는 어떤 빈티지한 아이템들을 조합하고 구성하는 어떤 조합 구성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새로운 뉴 에디션이라는 테마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매핑과 그 빈티지 컬렉터는 좀 더 드레스업되고 하이 엣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키올로지스트와 해피 몽타주는 좀 프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믹스매치하는 스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보드는 이렇게 정보사에서 컬러 예측을 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보드입니다. 그래서 2011년 SS 컬러는 좀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그 빛이 나는 그런 컬러 레인지가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컬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메인 컬러 레인지에 브라운, 레드, 그린, 블루, 골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그레이에 굉장히 강세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뿌리와 자연의 깊은 감성을 담은 베이지 브라운 계열로 전이가 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은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로 그 바디 안에서 다양한 뉘앙스로 같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능적이고 약간 섬세한 느낌이 느껴지는 레드 레인지입니다. 이 레드 레인지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약간 레드가 핑크의 영향을 받고 오렌지의 영향을 받고 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핑크와 오렌지의 영향을 받은 이런 중간적인 그 레드 컬러와 그 다음에 약간 산화된 느낌 그런 것들이 표현된 좀 디프한 그런 레드까지 다양한 레드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린 부분인데요. 그린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하면은 우선 활력을 주고 도심과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세틱한 어떤 그린부터 시작해서 그린에 옐로우가 약간 들어가 있는 레인지라던가 그린에 블루가 들어가 있는 레인지, 그래서 그린이 굉장히 폭넓게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에 굉장히 부각되는 컬러이니까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에 좀 그 그레이한 느낌을 좀 섞어준다거나 그레이한 느낌과 매칭을 한다던가 도시적인 컬러와 매칭을 하는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블루입니다. 블루는 물에서 반사되는 어떤 그런 그 블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크톤보다는 미드톤에서 좀 깊이 있게 사용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톤에서 그다음에 퍼플이나 바이올렛으로 넘어가는 이런 중간 컬러들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골드인데요. 약간 그 태양을 받은 사막의 모래, 그래서 반짝이는 골드의 레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톤 다운된 좀 옐로우부터 번트 오렌지까지 다양한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SS의 키 컬러를 12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우선은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간략하게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 컬러는 그레이 화이트입니다. 화이트에 굉장히 그레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레이가 거의 화이트화되어 있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가 제한됩니다. 어떤 회벽이라던가 그 석고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블루입니다. 그레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블루 컬러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레이와 함께 다음 컬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컬러로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는 컬렉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컬러가 프레시한 베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와 함께 아주 베이직한 컬러로 베이지 컬러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크 컬러, 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다크 컬러로 브라운 컬러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프한 그런 옐로우에서 아주 프레시한 느낌의 써니 옐로우까지 다양한 옐로우 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트 오커 컬러인데요. 그 카멜과 옐로우의 어떤 그 새로운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처 컬러로 새롭게 등장한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 좀 주목을 해서 보셨으면 했던 컬러가 바이탈 그린인데요. 이렇게 좀
애시드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린과 약간 산화된 듯 바란 듯한 느낌의 그린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 부분에서 이제 제이드, 터쿼이즈 컬러가 그린 컬러까지, 그러니까 블루 컬러에서 어떤 그린 쪽으로 넘어가는 제이드나 터쿼이즈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컬러이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 컬러는 굉장히 미스티한 느낌으로 페일하게 가볍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브 클레인의 블루 컬러입니다. 비비드하게 블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크 핑크입니다. 살색에 어울려지는 어떤 코스메틱 핑크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랄 컬러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핑크의 영향을 받아서 핑크의 영향을 받은 코랄과 그 다음에 약간 환하게 밝게 태양에 빛나는 그런 오렌지 컬러들을 보실 컬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컬러군이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은 회색 기미가 들어가 있는 미드톤들, 그것들은 빈티지한 감성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들이 얼스톤의 컬러라던가 그레이 톤의 컬러라던가 다크하고 디프한 컬러들을 연결해주는 SS 시즌을 부각시켜주는 컬러톤으로 굉장히 중요한 컬러입니다. 다음에는 베이지 브라운의 얼스톤과 옐로우까지의 어떤 내추럴한 그런 부분들의 컬러톤입니다. 그 다음에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린 컬러. 이 그린 컬러는 이렇게 순수한 그린에서부터 블루로 넘어가는 중간적인 터쿼이즈, 그리고 제이드 컬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어떤 영화가 있었죠. 블루가 강하게 부각됐던 영화가 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네, 그 영화에서 나왔었던 그런 감성들 때문에 굉장히 그 블루 자체가 어떤 미래적인 컬러를 대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원시적인 어떤 그 부분들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와 함께 베이지를 코디한다거나 브라운을 코디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신선하게 보여지는 컬러 코디네이션입니다. 비트윈 컬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렌지, 그 다음에 라임 그린 같은 그런 부분들이 비트윈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드하고 옐로우가 좀 섞여 있다거나, 오렌지에서 약간 핑크 기운이 난다거나, 그린에서 약간 블루 기운이 난다거나, 그런 중간적인 어떤 컬러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이번에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린트와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프린트 패턴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굉장히 클린한 윈도우 페인 체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윈도우 페인 체크가 굉장히 클린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 캐주얼한 감성으로는 좀 그 작은 패턴과 큰 패턴이 믹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은 패턴들과 패턴 컨트라스트, 패턴 코디네이션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깨끗하게 보여지는 체크와 잔잔한 작은 패턴들이 같이 믹스되거나, 또는 그 패턴의 사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바이어스로 틀어지거나 이 틀어진 것들이 다시 또 올라와서 또 틀어짐을 연출해주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도 연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옵티컬한 느낌의 패턴들인데요. 좀 더 심플하되고 좀 모던화된 그런 옵티컬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좀 더 이렇게 눈이 좀 아프고 흔들리고 했던 그런 3차원의 그런 입체 패턴이었다면은 그것들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에 어떤 그 일그러진 형태로 표현이 된다던가 그 스트라이프를 조각조각 맞추어서 한쪽 부분에만 포인트를 준다던가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2차원의 어떤 그 라인들을 크로스하는 코디네이션의 액센트 컬러를 같이 연출해서 표현을 한다던가, 그리고 약간은 3차원적인 그런 옵티컬한 그 패턴들이 굉장히 라이트한 톤으로 연출이 돼서 좀 어지러운 그런 느낌들보다는 좀 부드럽고 모던한 느낌으로 다시 재창조된 그런 패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좀 러프하고 그 다음에 핸드 브러쉬 같은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어떤 핸드워크를 한 것 같은 붓터치가 느껴지는 그런 프린트, 그 다음에 그 스트라이프 붓터치지만 이것들이 또 약간 번진 듯한 느낌. 이번에는 프린트 부분에서 이런 번진 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한 느낌입니다. 스트라이프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그 플라워 프린트라든가 체크 패턴에서도 굉장히 번진 듯한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고 수채화법을 좀 도입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그 굉장히 미스티한 느낌의 꽃무늬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노톤으로 해가지고 모던하게 표현이 된다던가, 좀 컬러풀하기는 하지만 이것들도 좀 더 이렇게 번진 느낌이 있게, 또는 그래피컬하게 굉장히 몸판에 구성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래피컬한 어떤 꽃무늬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프린트 패턴에서 보시면 굉장히 강하고 검정 바닥에 굉장히 강한 그런 패턴들을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흰 바닥에 좀 깨끗하고 잔잔한 느낌의 그런 노스텔직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프린트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명랑하고 팝적인 어떤 컬러가 느껴지는 그런 경쾌한 꽃무늬 프린트들도 약간은 수채화법의 그런 번진 효과를 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패턴은요, 카모플라주입니다. 카모플라주는 뭐 밀리터리 사파이 룩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도 많이 나와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카모플라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 위에 카모플라주를 프린트한다거나 카모플라주에 비즈 장식이라던가 좀 그 손작업이 들어간 그런 장식들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는 좀 더 팝적인 컬러들이 중간에 믹스되어서 좀 영한 감성으로 표현되는 카모플라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카모플라주 패턴에서도 좀 번진 듯한 느낌들, 그리고 애시드한 어떤 컬러감,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번아웃돼서 굉장히 스킨 컬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센슈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카모플라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거친 자연의 느낌을 표현한다거나 어떤 돌이라던가 그 나무 껍질,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다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이런 딥다잉이라던가, 그래서 좀 약간 안개가 낀 듯이 약간 먼지가 낀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뿌린 듯이 약간 얼룩이 것 같은 이런 다잉들, 오버다잉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그리고 옷 전체에서 보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채화법 기법들이 컬러 블로킹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또는 그 프린트된 부분에서 밑단 부분을 약간 수채화 물감에 담궜다, 건진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에스닉한 패턴들입니다. 에스닉한 패턴들이 좀 더 모던하게 리피트되어서 클린하게 표현된 것들을 남성 셔츠라던가 여성 티셔츠나 블라우스 부분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잔잔하고 은은한 효과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 패턴은 그 네 번째 테마에서 보여줬던 해피몽타주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래피티적인 그런 감성들, 그 다음에 잭슨 폴록의 그런 그 물감이 흩어진 그런 그 프린트, 그 다음에는 그 만화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카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손작업으로 된 드로잉한 것 같은, 낙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영한 감성의 그 해피몽타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감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패턴의 어떤 키포인트는요, 그 첫 번째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스로 틀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어떤 부분적인 패칭을 한다던가 패턴과 패턴을 매칭을 한다던가 하는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새로운 이미지로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모던하고 그 지오메트릭한 느낌보다는 포커스 되는 부분은 내추럴리즘입니다. 내추럴한 느낌에 여기에 뭔가 좀 새로운 작업들,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감성을 느껴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면적인 어떤 2D의 느낌들이 그 보여지는, 아까 지층 구조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그 표면감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패브릭입니다. 패브릭에서는 무엇보다도 몇 년째 지금 계속 중요한 그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린넨인데요. 이 린넨은 굉장히 클린하고 컴팩트한 그런 린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약간 비치는 감성으로, 그래서 좀 구겨지는 듯한 느낌을 효과를 주기도 하고 무슨 약간 호일 처리를 한 것 같은 그런 뿌려진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로 그 표현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린넨 소재뿐만 아니라 린넨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실크와 린넨의 믹스, 코튼과 린넨의 믹스도 중요한 포인트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브릭 부분은요, 종이처럼 좀 구겨지는 효과죠. 그래서 좀 러스틱하긴 하지만 좀 감성적인 부분이 좀 살아있는 그런 러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약간 회벽을 연상시키는 그런 위에 막 덕지덕지 덧바른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린팅이나 페인팅 같은 느낌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약간은 메탈릭한 부분들이 약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약간 러스틱한 느낌을 주거나 신세틱한 느낌에 좀 신세틱한 느낌을 좀 섞어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모던한 감성을 표현해주는 내추럴한 표면감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어떤 각각류의 어떤 껍질에서 느껴지는 어떤 물결무늬, 그런 것들이 이 소재 부분에서 외관에서 좀 표현되는 것들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다음은 굉장히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페이퍼리한 그런 트랜스퍼런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레이어드 착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치 바디에 문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은은한 그런 패턴, 비치는 그 패턴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다섯 번째는요, 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위로 동그랗게 또는 길쭉하게 여러 가지
불규칙하거나 규칙적인 홀들을 만들어서 그 홀들은 또 새로운 문양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소재와 다른 면적들과 같이 조합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트 플레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로맨틱하게 연출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모던하게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패브릭 부분에서는 좀 비닐 효과인데요. 지금 굉장히 그 스포티한, 휴대가 가능한 어떤 스포티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 테마가 되겠죠. 그래서 비닐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오일리한 투명감 있는 소재들, 그리고 약간은 실리콘 가공을 한 것 같은 그 터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비닐 소재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탈릭 감성인데요. 메탈릭은 굉장히 유연하고 좀 드레이프성이 있는 메탈릭에서 약간은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는 마치 호일과 같은 그런 금속성의 그 메탈릭까지 폭넓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간절기 어떤 가죽 아이템인데요. 이 가죽 아이템이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표면 가공에 처리를 한 것들이 좀 달라진 특색입니다. 그래서 그 크링클 가공을 한다거나 와플의 느낌을 살려준다거나 엠봇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좀 파인한 가죽에서부터 굉장히 표면감이 있는 가죽까지 폭넓게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츠라던가 그런 두 번째 그 탐험가적인 어떤 그 테마라던가 그 다음에 에스닉한 그 느낌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주는데 이 가죽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코디 아이템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반짝거리는 그런 효과들인데요.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효과들에서 어떤 문양이 만들어진 어떤 약간 좀 그 동물적인 느낌이나 그 다음에 광물적인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반짝거림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컬러스톤이 들어가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광택 소재, 광택감 있는 스톤들이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리엔탈의 어떤 그 광택 느낌인데요. 이런 자카드 소재의 메탈이 들어간 것들이 좀 더 반짝거리게 표현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벨로아 느낌의 번아웃을 해서 패턴을 또 만들어줘서 다양한 스트라이프와 도트, 문양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드럽고 로맨틱한 광택감에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브릭에서의 키포인트를 살펴보면요. 내추럴하고 러프한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에 메인이 되겠고요. 물론 린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러프하고 내추럴한 부분들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모던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샤인한 감각과 데코레이션이 들어간 감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프하고 러프한 느낌의 샤인하고 그 데코레이티브한 감성을 섞어서 좀 새롭게 소재가 착장이 편집되는 듯한 느낌들을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작업이 들어간 느낌들, 그러니까 손으로 한 페인팅이라던가 손작업으로 수작업의 느낌이 있는 그런 핸드크래프트적인 요소들도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켓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마켓
트렌드는 지금 파리, 밀란, 뉴욕, 런던의 4개 도시에 일단은 VMD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샘플 촬영, 그러니까 VMD 촬영 컷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샘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모드에서 굉장히 핫 룩으로 보여졌던 부분들이 5가지가 있는데요. 아프리칸 스타일과 그 다음에 매 시즌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밀리터리 사파리 무드의 시덕티브 정글, 그리고 좀 강한 여성미에서 좀 부드럽고 여성성을 좀 되찾게 해주는 레트로 무드죠. 레트로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테마이고요. 그 다음은 도시 속에서 시크함을 가진 어떤 여행자의 코드입니다. 시티 트래블러, 그리고 비대칭적인 디테일로 우아함을 더해주는 엘레강스, 어시메트릭 엘레강스, 그런 착장들이 윈도우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착장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칸 모드인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트 패턴이라던가 아니면은 네크, 그리고 액세서리들의 장식들의 일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아프리카의 느낌을 보여주는 이런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은 그런지 레이어링인데요. 이번 시즌에 사파리 밀리터리 무드에서 이제 크게 2가지의 그런지 레이어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보시고 계시는 거는 좀 로맨틱하게 여성스러운 아이템들과 사파리 밀리터리가 같이 코디네이션 되어 있는 그런 착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좀 모던하고 시티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장식성이 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파리의 중성적인 느낌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트로 로맨티시즘이었는데요. 레트로 무드가 지난 시즌에는 어떤 헤리티지 감성이었다면은 이번 SS에는 좀 극도로 로맨틱한 느낌으로 좀 극부상한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걸리시한 감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마이크로 팬츠라던가 원피스, 데님들과 같이 코디를 해서요. 좀 전원적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레트로 로맨티시즘에서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죠. 좀 성숙한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레이스라던가 그 다음에 코르셋 느낌을 연출해준다던가 해서 좀 여성스러운 로맨티시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티 트래블러 무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도심 속에서 여행자의 감성을 보여주는 무드거든요. 그래서 빅백과 어떤 머플러의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어떤 머플러가 굉장히 많이 보여졌거든요. 기존의 SS에는 여성의 전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이 머플러가 남성 착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플러들은 좀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좀 표현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어시메트릭 엘레강스입니다. 소매 부분이 어시메트릭하게 나타난다거나 몸판 부분에 어시메트릭한 표현을 해준다던가 하는 굉장히 확대되고 과장된 그런 엘레강스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드 앤 플레어 레일인데요. 이거는 좀 드레스업 무드입니다. 그래서 50년대의 뉴룩에서 보셨던 어떤 허리가 조여들고 약간 플레어지는 그런 라인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좀 벨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착장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디에서 굉장히 그 여유 있게 늘어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벨트로 인해서 형태를 잡아주고 또 벨트로 인해서 그 또 새로운 실루엣을 연출해주고 올해의 벨트 착장은 굉장히 중요한 착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벨트가 약간은 하이웨이스트 라인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제 허리에서 연출되기도 하고 겉에서 묶어주는 그런 벨트 착장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샘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들에서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저지 재킷입니다. 지금 여러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저지 재킷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나와서 보여지고 있는데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봉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닝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디테일의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품목도 그 기본적인 어떤 테일러드 자켓에서부터 좀 여성스러운 느낌의 페플럼 스타일, 여기에 뭐 마린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그 저지 자켓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소재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사진이 저희 준비된 샘플로 확인하실 수 있는 스타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샘플에서 보실 수 있는 게 크롭 자켓입니다. 크롭 자켓들 지금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크롭 자켓들 중에서는 좀 그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트렌치 코트를 어레인지한 가운데 있는 스타일 같은 이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감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코디네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코디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크롭 자켓들은 약간은 소매 기장이라던가 디테일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서 좀 캐주얼한 감성으로 때로는 밀리터리적인 감성으로도 표현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뉘앙스 인플루언스인데요. 지금 밀리터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착장들에서 본다 그러면 그 좀 더 예전보다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커팅과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간 그런 밀리터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셔링이 들어갔다거나 그 다음에 레이어드 착장을 통해서 밀리터리 룩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준비된 샘플에서는 좀 볼륨을 잡아준 스타일이라던가 레이스라던가 스트링 장식을 좀 보여주는 그런 탑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밀리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커튼에 워싱 기법이 들어간 그런 그 사파리 자켓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밀리터리에서 좀 여성스러운 감성을 좀 표현해주는 것들이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그 약간 스퀘어 컷에 크롭된 그런 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어드 착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썸머에는 이렇게 약간은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착장으로 그 코디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크롭된 그 탑에는 뭐 다양한 소재를 매칭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그 이따 샘플에서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게 스트링 장식이 그 소매에서부터 긴 네크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부분이라던가 그런 네크까지 연결해서 좀 자연스러운 형태감을 다시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티셔츠 드레스인데요. 좀 샤인한 감각으로 해서 좀 드레입성이 있어서 그 바디라인에 따라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 원피스 드레스부터 그 다음에 그 플랫한 주름을 주고
그 어깨를 가로지르는 그런 밴드 느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네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런 장식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식들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좀 신체를 좀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재조명하는 그런 샘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비트윈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계절적인 요소들이라던가 요즘에 기후의 어떤 그 변화, 이상기온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SSFW 비트윈 아이템들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셔츠와 원피스, 코트와 원피스, 자켓과 셔츠 이런 비트윈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너웨어를 마치 매칭한 것 같은 그런 레이스를 좀 패치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원피스와 셔츠의 어떤 중간적인 아이템으로 오픈하거나 그 다음에 단추를 채우거나 해서 그 코디네이션을 여러 가지로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자켓,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자켓 같은 경우는 셔츠이지만 약간은 그 점퍼의 디테일들, 후드라던가 아웃포켓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비트윈 아이템에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바지 착장이 굉장히 훨씬 핫하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스커트는 여전히 약간 미니 스타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미니 스타일은 예전에 드레이프되거나 그런 스타일들 많이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플랫한 어떤 그 레이어를 겹친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프릴, 전체 프릴을 주어서 세로로 떨어지는 프릴로 인해서 좀 뚱뚱해 보이지 않으면서 좀 흐르고 찰랑거리는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랩을 한 그 깅엄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인 패턴이 사용된 것과 같이 그 여러 장의 종이가 겹친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미니와 블루머인데요. 지금 뭐 마이크로미니 스커트뿐만이 아니라 그 팬츠 부분에서도 그 여러 시즌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그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팬츠에 그 옆부분에 레이스 같은 것들을 좀 부착을 해서 좀 다른 변화를 줬다거나 좀 올해부터 좀 내년까지도 많이 보여질 스타일이 어떤 이 롤다운된 그 허리 장식들, 그 롤다운된 허리 장식에서 중요한 거는 벨트 장식이죠. 그래서 반바지와 어떤 벨트 장식이 굉장히 중요한 코디네이션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반바지들은 블루머처럼 약간 볼륨감 있게 표현되기도 하고 아주 마이크로미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프수트들인데요. 좀 캐주얼하고 영한 감성의 지금 점프수트에서부터 그 다음에 밀리터리 감성이 들어가 있는 뭐 테이핑, 그 다음에 핀턱이라던가 아웃포켓이 들어가 있는 좀 밀리터리 감성이 느껴지는 이런 점프수트까지 좀 폭넓게, 그리고 에이지폭도 굉장히 넓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진화되고 있는, 계속 남아서 진화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 저지 소재를 사용해서 좀 신체를 감싸고, 그래서 그 감싸움으로 인해서 좀 바디가 왜곡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휘감는 듯한 그런 느낌들의 실루엣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한쪽으로 좀 틀어지게 그렇게 연출된 탑과 그 다음에 그 밴드 부분에 굉장히 자유로운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지를 대서 자유롭게 그 기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하이웨이스트에 연출을 한다던가 로우웨이스트에 연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팬츠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라인에서 뚝 떨어지지만 좀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이런 롱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 디테일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볼륨의 소매라고 하는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표현, 좀 새로운 표현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셔링을 잡는 것이 아닌 좀 폴딩되고 위에 덧대지고 또 하나 얹어지고 하는 좀 더 진화되고 좀 새로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샘플들에 보시면은 그 터크가 잡혀져 있고 그 안에 또 패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암호를 깊게 해서 마치 케이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매, 볼륨 소매를 연출한다거나 아니면은 한쪽에 어떤 그 프린트로 인해서 좀 강조를, 좀 독특한 아티스틱한 강조를 해주는 부분들도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어시메트릭 원숄더보다는 훨씬 웨어러블하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쪽 소매는 5부에서 7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 부분은 슬리브리스라던가 끈으로 연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티셔츠라든가 원피스 등의 연출을 했을 때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타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안에 이너웨어를 또 레이어드 착장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완곡하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 착장을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웨어러블한 착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파워 숄더 부분인데요. 그 기존의 파워 숄더가 좀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대안되는 파워 숄더는 좀 아치형의 둥글게 좀 완만하게 곡이 되어진 그런 아치형의 숄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좀 건축적인 구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겹쳐지고 얹어진 느낌들. 그 다음에 이 라펠, 그 오른쪽에 자켓을 보시면요. 라펠 장식이 평면적이지만 입체적으로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식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지퍼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금속 지퍼들은 꾸준히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플하고 플리츠인데요. 러플 플리츠 장식이 여기 지금 세 개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누른 듯한 느낌이 있게 된 것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러플 장식이 또 비대칭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도 좀 색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품을 기획하시는 거에서는 어떤 한 부분이 과장되고 한 부분이 왜곡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언밸런스하게 신체 위에 얹어지는 것, 그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한 디테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티브한 그런 느낌에서 영향을 받은 그 하네스 느낌이라던가 메쉬 느낌, 그런 것들도 보여지고 있는 샘플입니다. 그리고 좀 그 프레피한 감성,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좀 장미 문양이 있는 이런 그 러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시장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떤 장미 문양의 그 오브제 같은 것들을 비대칭적으로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바디 전체에다가 응용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넥라인이나 스커트 밑단 등에 좀 이용을 해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던가 해서 지금 마켓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좀 새로운 방법으로 부착하는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단조로운 컬러가 아니고 좀 멀티 컬러로 구성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은요, 드레이핑과 너튼입니다. 가장 많이 보여졌던 그리고 설명드릴 때 몇 번이나 설명을 중복해서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바디 인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 섬유 조직
근육의 섬유 조직이 표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그 교차되어서 꼬임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거친 커팅을 이루어진다던가 그리고 그 커팅된 것들이 다시 꼬여지고 조합되는 그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버버리 플러썸의 그 컬렉션에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보여졌었죠. 그래서 그 컬렉션들을 보시고 좀 새로운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능적인 그런 데코레이션인데요. 그 스포츠 감각에서 보여졌던 그 포포켓들이 그 캐주얼 아이템에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잔투 장식이라던가 포켓 부분에 좀 스포티한 느낌들을 그 살려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라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작아지고 남성의 어떤 셔츠, 남성의 티셔츠 부분의 느낌들이 좀 굉장히 여성스러워지고 좀 굴려지고 좀 작아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어떤 뭐 예쁜 남성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브릭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패브릭 부분에서 그러니까 피싱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겉에 이렇게 덧댄 것 같은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셔츠에 스웨터를 덧대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이 스웨터가 그 겉에 입고 안에 뭐 셔츠를 입은 것 같은 효과 그런 것들을 주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또 이번에는 레이어드 된 느낌으로 피싱이 되는 게 좀 달라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 두 가지뿐이 아니고 뭐 포켓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새롭게 다른 패턴을 조합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브릭 컨트라스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과 패턴이 믹스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프린트 패턴으로 다른 소재의 프린트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빈티지한 스트라이프에다가 어떤 그 플라워 프린트를 줘서 좀 로맨틱하고 빈티지한 감성을 살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큰 꽃무늬 패턴에 자그마한 꽃무늬 패턴을 매칭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고 좀 다양해졌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데님은 지금 로데님부터 뭐 디스트레스 데님 다양한 데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새롭게 보여지는 데님 컬러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좀 70년대 느낌의 좀 그 블루 데님이죠. 이것을 어니스트 데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정직한 그런 데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12온스 이상의 좀 헤비한 것들이 아닌 좀 라이트한 10온스 미만의 라이트한 어떤 그 데님 소재들이 부각이 돼서 그 셔링을 잡는다던가 드레이핑을 한다던가 그런 기능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얇은 데님들에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페이디드 된 데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절개선과 봉제선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하얗게 날아간 듯한 느낌이 있는 이런 셔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날리고 또 틴 처리를 해서 좀 더 낡은 느낌을 또 주는 이런 빈티지한 감성을 또 얹어준 느낌의 셔츠 그리고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빈티지한 그런 감성으로 표현되기도 그 캐주얼한 빈티지 감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좀 더 걸리시한 그런 감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간 크링클 부분인데요. 린넨이나 내추럴 소재에 대한 그런 감성이 부각되면서 크링클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연스러운 생활주름이 아닌 기계적으로 좀 잡아준 반복적인 어떤 크링클을 준다던가 아니면 불규칙하지만 반복적인 그런 크링클이 들어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란제리 룩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레이스 소재를 사용한 란제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뷰스티에 같은 그런 효과로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니스트 데님과 같이 코디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그 레이스 베스트 같은 것들을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성스럽게 좀 로맨틱한 여성미를 살려줄 수 있는 넥라인이 카워지는 이런 레이스 탑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베일이라던가 좀 비쳐 보이는 느낌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좀 빈티지한 느낌의 자수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번아웃 되어서 좀 로맨틱한 도트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라던가 그 다음에 이 지금 가운데에 있는 부분도 이따가 샘플을 보시면 굉장히 잔잔한 펀칭 자가드 같은 패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커팅되어 있는 그런 스커트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멍에 대한 부분들, 그게 소재로 또는 디자인으로, 디테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구멍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날카롭게 좀 찢은 듯한, 조각조각 찢은 듯한 느낌인데요. 그 찢은 듯한 느낌으로 아까 패턴을 만들어주는 효과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안에 좀 다른 컬러를 배색을 되거나 해서 좀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티셔츠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뭘 붙인 것과 같은 층층이 뭐 지층 구조나 그 자연에서의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느낌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퍼리한 어떤 쉐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세틱하게 느껴지는 그런 소재들, 그 하이테크한 느낌의 소재들이 굉장히 얇고 투명하게 이번에 보여지고 있어서요. 그 안에다가 프린트 패턴을 보여줘서 어른어른하게 좀 비쳐 보인다던가, 그 다음에 굉장히 볼륨이 있는,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좀 로맨틱한 감성을 준 이런 네크 부분의 카라로 연출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애시드하거나 그런 컬러를 같이 매칭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시드한 컬러 포인트의 그 하네스 같은 것들을 이 페이퍼리한 그런 신세틱 소재들하고 같이 매칭을 했을 때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썸머 레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프린트 되거나 크링클 되거나 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빈티지 아이템, 빈티지 어떤 착장에서 중요한 코디네이션의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러스틱한 느낌의 표면감인데요. 어떤 물결의 무늬, 지층의 무늬,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약간은 뿌린 듯한 돌의 표면과 같은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소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내추럴한 어떤 자연의 감성을 보여주는 표면 효과, 그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도 그 어떤 피그먼트 다잉이라던가 그 다음에 워싱되고 브리치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피그먼트 다잉을 해서 그 좀 자연스러운 워싱을 해서 좀 돌의 표면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씬 부분에 그 색다른 표현의 방법의 하나로 이런 다렴된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어떤 워싱 느낌, 그런 것들로 좀 빈티지하고 그런지한 감성들로 연출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프린트와 패턴 부분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 패턴들 중요하고요. 이게 번진 느낌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늘게 옵티컬한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그런 패턴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 패턴인데요. 체크 패턴들은 좀 빈티지한 감성으로 좀 보여지는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 베스트의 뒷부분이라던가
지금 어깨 부분에 탈색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거든요. 그런 탈색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포켓이라던가 그 밴드 부분에 좀 배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포켓 뚜껑 부분을 좀 틀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배치의 제조합으로 인해서 좀 변화를 준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어떤 카모플라주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모플라주는 좀 더 이렇게 컬러감이 좀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약간은 둥글려진 그런 형태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다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한 느낌의 옴브레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도 딥다잉에 보면은 그 손으로 약간 찢은 듯한 느낌이죠. 그런 효과를, 그런지한 효과를 또 내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공이 한 피스 한 피스에 하는 피스다잉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지저분한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가공과 그 수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그 프린트 패턴에 그라데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옴브레 효과가 있는 그런 딥다잉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캐주얼 의류 제품 구성 및 정보 제공 설명회를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그 설문지를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샘플들을 보시면서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그 테마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므로 컬러라던가 테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